미디어 뉴스 전미소 기자, 엘티 뿌띠 아만다 지티는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미카엘 허스 감독의 2018년 작품이다. 작은 백슬랫이 사소한 어린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형용사 뿌띠는 한국 내에서도 익숙한 표현으로 작은 아만다 혹은 어린 아만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놉시스를 간략하게 훑어보면 24살 청년과 7살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주연으로 등장하면 영화가 낼 수 있는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작용하는 때가 종종 있다. 국내작에는 이완경 감독의 엘티 번, 방위 선물 GT, 해외작에는 션 베이커 감독의 엘티 플로리다 프로젝트 GT가 있듯이 말이다. 나는 제목에 턱하니 자리 잡은 아만다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몇 가지 분석 요소를 중심으로 해당 영화를 비평해보고자 한다. 프랑스 대도시 파리에서 숙박업과 공원 조경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24살 다비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누나 상드린 그리고 상드린의 딸인 7살 아만다가 있다. 다비드는 파리의 상경한 레나와 사랑에 빠지고 뜨거운 여름 햇살로 가득 들어찬 파리의 일상은 평화로워 보인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슬람 세력의 무자비한 총격 테러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상드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남겨진 다비드와 아만다는 큰 슬픔에 잠겨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다비드는 복지국으로부터 아만다의 후견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달받는다. 아만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인물로는 다비드 자신 고모 할머니 모드 런던에 사는 엄마의 엄마 즉 아만다의 외할머니 앨리슨이 있다. 20년 전 앨리슨은 가족을 호련히 떠나 런던에 정착하였고 그런 그녀의 다비드는 거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다비드와 아만다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드린이 살아생전 선물했던 런던 윈블던 테니스 경기 티켓을 쥐고 런던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다비드는 앨리슨과 재회하게 되고 그녀로부터 따스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아만다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1. 엘비스 해즈 레프트 더 빌딩 엘비스가 건물을 떠났다. 영화의 초반부 아만다는 엄마 상드린에게 책 표지에서 발견한 문장 백슬랫이 엘비스 해즈 레프트 더 빌딩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한다. 미국의 유명 가수 겸 배우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건물을 떠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문장은 일종의 관용구이며 기다려도 소용없음임이 끝났으니 순순히 포기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해준다. 이 관용구는 영화의 초반부터 결말까지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에 해당한다. 상드린의 마지막 선물과 똑같은 윈블던 테니스 경기 티켓을 쥐고 런던으로 떠난 다비드와 아만다는 엄마의 엄마 앨리슨과 상봉 후 경기를 관람한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뒤처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만다의 낯빛은 금세 어두워진다. 결국 3점 차로 뒤지면서 경기가 종료될 시점에 놓이자 아만다는 엘비스가 건물을 떠났다며 오열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 대목에서 아만다가 패배로 점쳐지는 상황을 두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상드린이 알려주었던 관용구와 들어맞는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엄마와의 안녕을 마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영화 속 아만다는 주변 어른들이 이해해야 할 정도로 엄마의 죽음 앞에서의 연한 모습을 보인다. 다비드가 상드린의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거나 이야기를 회피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아만다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던 것뿐이었다. 삶에서 비교적 죽음을 체감할 기회가 많았던 다비드는 누나를 영원히 볼 수 없음에 슬퍼하지만 이에 대한 감각조차 전무한 아만다는 되려 다비드를 위로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엄마 상대리는 돌아오지 않고 셋이 오기로 했던 경기장을 둘이 오게 되었으며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엄마가 가르쳐 주었던 관용 후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 그 오열의 원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부재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을 이처럼 관용구의 수미상관 활용으로 연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내 극적으로 선수가 점수차를 좁히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아만다는 눈물 가득 맺힌 눈으로 환히 웃어 보인다. 감독은 이러한 아만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연출하였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들의 삶에 희망이 들어찰 것임을 역설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2015년 파리 테러 사건 마중 나온 숙박 손님의 기차 연착으로 다비드는 상드린 그리고 레나와의 약속에 늦게 된다.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도로 위는 유달리 공허하고 알 수 없는 위화감으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바이크를 탄 정체 모를 두 사내가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이때 다비드의 표정은 장면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게 도착한 공원은 이미 아수라장이다. 일어나지 않는 주인 곁을 지키고 있는 반려견 절독이며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싸늘해진 몸을 에워싸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서 레나는 중상을 입고 상대리는 목숨을 잃었다. 서사 구조 속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이 장면의 상황은 2015년 파리 테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슬람 세력의 이 한 테러로 최소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무고한 13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다비드의 친구 악셀 또한 다른 테러 현장에서 장애를 얻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고백한다. 다비드에게도 정신과 치료를 권하면서 국가 참사 피해자 연맹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지만 다비드는 이를 거절한다. 그러자 악셀이 하는 말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게 어떤 일인지 너도 알잖아. 저놈들이 여기서 멈출 것 같아. 실로 프랑스 사회 내 이민자 분쟁은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다. 톨레랑스 라이시테 그리고 리베르티나주와 같은 가치들을 표방하면서도 가치들 간의 상충 지점이 바로 이민자 문제에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9년 이슬람 여중생 히잡 사건이다. 이는 라이시테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자유사상을 의미하는 리베르티나주의 가치에는 엄연히 벗어난 모순에 해당한다. 이들의 테러는 단순히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대목에서만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안온한 일상을 빼앗고 이민자라는 군상 자체를 위협적인 존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또한 보다 더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독은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대와 결속이 발휘하는 희망을 시사하고 있다.